이재명 대표 그 살인 미수 사건 물타기, 야 이게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언론들이 이거를 그냥 어떻게 물타기 하고 있어요? 어저께는 얘기했죠. 그 총리실이 산하에 있는 대터러 종합상황실에서 시작된 그 1cm 열상, 경상, 그 가짜뉴스에 대해서. 그거 반드시 그런 가짜뉴스 왜 나왔는지 이 진상을 파악해야 됩니다. 누구 지시로, 누구 말에서 시작됐는지. 얘네들은 그 소방대원이 말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소방대원 데려가다가 인터뷰해야죠. 소방대원 너 왜 그렇게 했는지. 응? 아니, 소방대원이 자상인지 열상인지 그걸 모른단 말이야?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제일 또 시끄러운 건 뭐냐면 헬기죠. 헬기. 이게 제일 큰 것 같아. 이재명 대표가 왜 헬기를 탔냐? 왜 특혜를 누렸냐? 왜 부산을 무시하고 서울로 갔냐? 다 그거 가지고 지랄을 하고 있어요. 어이가 없어. 요새 뭐 변희재 신났더라고요. 변희재가 신나가지고 아주 이재명은 왜 부산을 개무시하고 서울로 왔냐고. 아, 집으로 가려면 인천으로 가지 왜 서울로 가냐고. 인천을 왜 가? 서울로 가야지. 아, 수도권이야 한 상할권인데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부산하고 똑같아? 아니 이게 왜 문제라는 거야? 아, 너무 어이가 없어. 근데 우선 결론 먼저 이야기하자면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단독 보도가 나왔어. 왜냐면 서울대병원에서 국회에 이재명 대표 그 전원 문제, 헬기 문제에 대해서 이 문서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거를 동아일보가 가져다가 단독 보도를 냈는데 이 보도를 보면은 어떻게 전원됐는지, 누가 헬기를 요청했는지가 좀 명확하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전원, 그러니까 병원 옮기는 거죠. 병원 옮기는 거는 서울대병원 교수한테 천준호 비서실장이 전화를 했대요. 천준호 비서실장이 전화를 했대요. 왜냐면 이재명 대표와 그 가족이 원했대요. 서울로 가는 거. 아니, 원하면 어때? 아니 이게 11월 문제입니까? 이재명 대표와 혹은 그 사모님이 가족이 서울대병원 가고 싶었대요. 근데 가고 싶었는데 이유는 모르지. 아마 서울대병원이 더 실력이 있다고 여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간병하는데 설이 편하게 그럴 수도 있어. 그거는 그 가족들이 알아서 할 문제인 거예요. 이거 갖고 왜 시비를 걸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천준호 비서실장이 서울대병원 당직 의사한테 개인 전화로 전화 걸어갖고 전원 요청을 했대. 전원 요청. 요청했다고 딴 게 아니고 지금 서울대병원 가면은 바로 수술 가능하냐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가 이거는 우선 부산대 병원과 상의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부산대 주치의한테 환자 상태를 들어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해갖고 부산대 김영대 부산대병원 권역 외상센터 장관과 통화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서울대에서 수술할 수 있다라고 오케이를 받아가지고 전원을 했다는 거죠. 전원을 할 때 헬기는 누가 하기로 했냐? 민주당에서는 헬기라는 말을 한마디도 쓴 적이 없대. 근데 헬기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 누구냐면 서울대의 A 교수래요. A 교수 봤을 때 너무 상식이래. 당연히 이런 환자는 헬기를 타야지 라고 본인이 결정을 했고, 그런데 헬기를 부른 건 내가 부른 게 아니고, 내가 헬기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헬기를 부른 건 누가 부른 거다? 부산대에서. 왜냐면 부산대에서 요청해야 되거든요. A 교수가 의학적 판단안에 헬기 이송을 제안했고, 민주당하고는 헬기 얘기 10원어치도 한 게 없다 그거죠. 그래서 헬기 요청을 했지만 헬기 자체를 부른 거는 누가 불렀다? 부산대병원이.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프로세스를 거쳐갖고 한 거예요. 그럼 헬기를 부른 게 이게 특혜냐 물으니까 서울대 A교수 뭐라고 하냐? 자꾸 뭐 구급차로 옮겨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의학적 상식으로는 그건 어림없는 얘기다. 저희 응급 의학 쪽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헬기 타야 된다 생각한다.
다른 환자였어도 제가 당연히 헬기로 이송하라고 하고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든 일반 국민이든 그렇게 했을 것이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헬기 탄 걸로 막 시비 거는 거는요. 오히려 뭐냐면 역차별이에요. 역차별. 차라리 일반 시민이었으면 당연히 탔을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타는 바람에 이게 갑자기 역차별이 된 거야. 이거 일반 시민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도 부산대 병원 가갖고 목 탔었는데 나 서울 가고 싶어요 하면은 의료진이 판단해갖고 응급조치 한 다음에 서울 보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서비스가 되는 나라예요. 왜 난리들이야 이렇게. 한 달에 시민들이 이렇게 헬기로 구조되고 이송하는 게 한 100건 이상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치만 되는 게 아니야. 일상이야 그냥 일상.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응? 물론 의료진이 판단하고 그리고 그 매뉴얼에 맞아야겠지.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언론들이 지랄 떨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부산에서 살인 미수 정말 죽을 뻔했는데 그 범인 배우자 뭐 그런 거에 막 시끄러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특혜다 부산을 무시했다 그 지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범인에 대해서 살해 의도 목적 배우 이런 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92년도에 1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 기사 제목을 볼까요? 부산 지역 기관장 대책회의 김영삼 당선 지원 논의했다. 시장도 있었고 부산시장, 경찰청장 그리고요 안기부, 기무사, 책임자 등이 참석해갖고 지역감정 부추기고 유세장 동원 나서자. 녹음 내용 대박. 누가 폭로했어요? 국민당.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초원복집 사건입니다. 초원복집 사건. 당시 대선을 앞두고 있었는데 민자당의 김영삼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산에 기관장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지역감정 영남과 호남 막 지역감정을 부추겨갖고 우리가 남이가 해갖고 김영삼이 당선되게 하자고 지금 공무원들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 범죄죠. 범죄예요 이거. 근데 그거를 누가 녹음했냐면 국민당 사람 국민당 관계자가 이거를 녹음을 했어요. 폭로를 했지. 이게 그 유명한 초원복집 복구 사건이에요. 이 초원복집에서 얘들이 모인 거 아니야. 이 김기춘도 여기 그때 있었고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들이 팀을 똘똘 뭉쳐가지고 지역 감정을 막 부추겨갖고 DJ는 안 되지 빨갱이 YS 좀 만들자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정주영이 그 통일당을 만들었죠. 정주영의 통일당, 통일민주당. 그리고 초목시 사건을 터뜨린 게 누구냐면 당시 김동길이에요. 김동길.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사실요. 이게 사실은 그 3.15 부정선거만큼 엄청난 선거 뭐 조작은 아니지만 지간장들이 국가 권력에 동원돼가지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87년 이후인데 더군다나. 그런데 이게 어떻게 흘러갔는지 아세요? 야 어떻게 이 부산 기관장들이 모여가지고 대선에 개입할 생각을 했어?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수사가 갑자기 어떻게 흘러갔냐 프레임이. 아니 어떻게 이거를 녹음을 했어? 야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이렇게 도청을 했어? 범죄 아니야? 야 국민당 너희 도청했어? 도청은 나쁜 거지. 막 그쪽으로 분위기 반영하는 거야. 검찰도 수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도대체 누가 왜 어떻게 이런 불법 도청했는지 그 도청으로 막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당시 동아일보 기자의 눈 보면요. 도청에만 발빠른 검찰.
내용 한번 볼까요? 중간에 소위 기관장이라는 사람들이 이 회의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도 명백히 저촉되고 있음에도 검찰은 이 본질인 회의보다도 종속인 도청 쪽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도둑은 놔두고 도둑 잡으려다 장독 깬 사람만 잡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더욱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다. 지금 딱 이런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의 유력 정치인, 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했어. 암살했어, 암살. 암살 시도예요. 근데 정말 천우신조지요. 목숨을 겨우 건졌는데, 아니, 이 사건을 가지고 갑자기 막 특혜 의혹이 있는 거야. 황당한 거죠. 그런데 웃기잖아. 이런 분위기를 누가 만들고 있냐면 부산대병원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죠. 그 중에 누구? 부산대 병원장 정성훈 변원장. 아니 웃겨 죽겠어. 우리 의료진은 멀리 이송하는 것은 위험하다. 여기서 수술하는 뜻을 여러 전달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입장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 어때? 이거 존나 무책임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있었으면요. 그 전적인 책임은 어디냐면 서울대가 아니에요. 부산대입니다. 부산대. 가족이 아무리 원해도 부산대에서 보고 아 이거는 전원할 수 없습니다. 옮기면 안 됩니다. 하면 옮길 수 없는 거예요. 헬기 안 됩니다.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명되면 안 돼요. 우리는 반대했다. 근데 우리가 강요할 수 없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의사 새끼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개새끼들. 이게 무슨 개소리야. 근데 이 정성훈이 누구예요? 정성훈이 국민의힘 필수 의료혁신 TF 위원이에요. 전 그래갖고 이거를 단순히 우연을 볼 수가 없어. 이게 단순히 부산대병원이 기분 나빠갖고 의료진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새끼들이 이거 정치적으로 지금 활용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라는 곳에서 이재명 대표를 고발했어요. 아유, 골 때려. 그리고 또 여기서 누구도 고발했냐면 아마 그 서울대에서 이재명 대표 수술한 그 집도의도 고발한 것 같죠? 고발을 했어요.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이재명 대표를 고발을 했어요. 업무방해로. 부산대와 서울대를 업무방해했대. 이 새끼들이 의사 맞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단체가 나오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단체처럼 보이는데 이게 누구냐면요. 실제로 고발을 했죠. 소청과. 이 소청과라는 게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평택시 의사회가 이재명 대표를 고발을 했어요. 이 왼쪽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소청과의 회장인 이명택이에요. 이명택이라는 사람이 고발을 한 건데 이 사람은 거의 누구냐면요. 이 법세련 있죠. 법세련. 이 고소고발 남발하는 그 법세련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이 법세련. 지금 이 법세련의 이 이종배인가? 얘가 지금 서울시 의원 돼 있죠. 이 법세련 같은 짓을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이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예요. 난 여기가 제대로 된 의사회가 맞나? 의심스러워. 거의 여기는 그냥 딱 이 정부, 이 보수 정부가 딱 원하는 그 사건들 있지. 그거 딱 그때 맞춰갖고 고발해주고 있는 그런 곳이라니까요. 이 이면주라는 사람이. 진짜 웃겨요. 그럼 여기가 대단한 단체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소방청에서 나온 그 응급헬기 매뉴얼이 있어요. 이 매뉴얼에 보면 병원 간 헬기 이송 기준이 있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이거든요. 헬기 이송은요 그냥 못해요. 의료진이 오케이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왜 고발했냐? 고발한 내용 볼까요?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 권역 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음에도 정 의원과 천 의원은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일반 국민의 순서를 새치기 한 것이다. 무슨 개소리야. 서울대병원으로 옮길 이유가 의학적인 이유가 없었음에도 이 대표 측이 서울대병원 이송을 고집해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의학적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집 가진 새끼들이 어떻게 알아?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이 문제가 있으면요, 이재명을 고소할 게 아니고 누굴 고소해야 됩니까? 부산대병원 의사들을 고소해야죠. 왜? 헬기 이송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이 병원 간 이 의료진이거든요. 의료진. 부산대 의료진. 그럼 부산대병원을 고발을 해야지. 왜 이재명 대표를 고발을 합니까? 아, 웃기는 새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이재명을 고발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를 검색을 하죠. 검색을 하면 홈페이지가 어디가 뜨냐? 대한소아과학회가 떠요. 근데 이 단체와 이 단체는 다른 겁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 관계가 없어. 참 이상해.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대한소아과학회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보면 알겠지만 코리아 피디애트릭 소사이어티라고 써있죠. 피디애트릭이 뭐냐면 소아과잖아요. 소아과.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 소아과라고 하면은 이게 몇 세까지 가는 곳이에요? 소아과? 사실 저는 소아과라고 해서 소아과는 아이들, 초등학생들 가는 걸로 여겼어. 그런데 의학적으로 소아과는요,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냐? 이 피디애트리라는 단어는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냐면 보통 출생부터 18세까지 다 포함되는 게 피디애트릭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소아과 하면은 거기에 가로치고 청소년도 포함되는 거예요. 소아과 안에는 이미 청소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대한소아과학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소아 안에 청소년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원래. 그런데 이 대한소아과학회가 2019년도에 이름을 바꿔요. 어떻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로 바꿔버려요. 청소년을 넣어버려. 원래 안 넣었었는데. 그래갖고 지금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웃긴 얘기예요. 이름 왜 바꿨을까요? 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요, 진짜 역사가 깊은 그 단체가 맞습니다. 왜 바꿨냐? 원래는 대한소아과학회였어요. 그런데 아까 고소고발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회가 등장했죠. 거기 이름이 뭐야?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느낌이 얘네들이 소아청소년을 대표하는 의사회 같잖아. 우리들도 봤을 때 소아하고 청소년 다른가? 고민되고. 실제로 나중에 그래서 대한소아과학회가 소송을 해요. 소송을. 어떤 소송을 하냐? 소아청소년과학회 의사회 명칭 사용 중단해달라. 여기는 지금 대한소아과학회가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의 명칭은 우리나라 전체 소아청소년과를 대표할 수 없다며 명칭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의 명칭은 우리나라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만이 사용할 수 있으나 소청과 개원의 의사회 회칙에는 정회원 자격을 개원의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체는요,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다르냐? 대한소아과학회는 진짜로 그런 소아과학회, 소아과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맞아. 근데 여기는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고 여기는 굉장히 은밀한 곳이에요. 홈페이지도 못 들어가. 홈페이지도 찾기도 어려운데 찾았어. 여기는 못 들어가. 누구만 들어가냐? 개원이들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정보를 볼 수가 없어. 황당하다니까요. 역사가 깊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지금 어디에 있냐? 서초구 서운로 19,
서초 월드빌딩에 있어요. 호텔에. 여기가 지금 그 있는 곳이야. 그런데 그 문제, 고소고발 전문으로 하는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거야. 이름이 계속 헷갈려. 근데 여기는요, 검색어로 잘 뜨지도 않아. 난 웃겨 죽겠다니까요. 홈페이지가 굉장히 은밀하다니까요. 은밀해. 여기는 어디에 있냐? 마포구 리츠 아파트. 리츠 아파트 여기에요. 여기 지하 1층에 있어. 아, 내가 한번 가볼까? 의심스러워. 진짜로 있는지 맞는지 의심스럽다니까요. 제대로 된 의사회가 맞는지 의심스러워요. 근데 여기 지금 회장이 누구냐면 아까 말했죠. 앞에 보이는 이명택 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18년도에 재선하려고, 여기도 역사가 아예 없는 곳은 아니에요. 역사가 꽤 있었고, 그리고 활동도 했는데 언제부터 이상해지는 거냐면 이 이명택 씨가 회장이 되면서부터 골대로 지는 거야. 이 사람이 회장을 한번 했고 2018년도에 이제 재선하려고 나왔는데 참 난 이해가 안 돼. 단일 후보. 여기가 제대로 운영되는 게 맞아? 좀 의심이 돼요. 근데 단일 후보 나왔어. 나왔는데 공약이 뭐냐? 진짜 골때려요. 공약이 뭐냐면, 야, 회장 월급 세후 2천만 원. 한 달에 2천만 원 줘야 된다는 거지. 이게 공약이야. 자기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이렇게 하겠다. 또 소청과 의사회가 지속되는 한 퇴임한 회장에게 연금으로 월 200만 원 지급. 이게 공약이야. 지 앞에 여기가 뭐 홈페이지가 공개가 안 돼 있어 갖고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전임 회장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역대 회장들한테 월 200만 원씩 주겠대. 또 소청과 의사회 이사들과 부회장들에게 회장 재량으로 월 500에서 1000만 원 지급하겠대. 2년간 소청과 의사회에서 일한 회장 이명택 본인에게는 세후 5천만 원, 이사들과 부회장에게는 세후 2천만 원씩 지급하겠대. 이 골 때리죠. 이거 말이 돼? 말이 돼? 근데 여기 회원이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 놀랬대. 처음에는 연봉 2천만 원 말하는 줄 알았는데 의사회에서 돈을 벌겠다는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응? 자기들 원래는 여기가 월급이 없었다는 거죠. 회장이 월급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막 돈을 갖고 가는 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난 그래서 들은 생각이, 여기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제대로 만들어졌는데 거기를 완전히 이 사람이 혼자서 그냥 사유화 해버린 것 같아. 지금 분위기는 보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얼마 안 있다가 횡령으로 고소를 나갑니다. 왜 고소를 나가냐면 뭐 소청과 의사회를 후원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지 계좌번호를 넣어갖고 지가 돈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거를 지금 회계 감사 하려고 했더니 응하지도 않고, 또 감사를 추진하니까 그 사람을 해임시켜버리고 그런 짓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골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똑같아. 법사위원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뭐 했냐면, 이게 2018년 1월 달에 문케어 반대 집회 비판, 그때 뭐 의협에서 문케어 반대 집회 같은 거 했나 보죠. 근데 문케어, 문재인 케어를 반대 집회하는 의사들을 비판했다고 해갖고 한의협, 한의사협회죠. 한의사협회를 고소했어요. 그때. 그리고요, 이부진이 프로포폴 의혹이 발생한 적이 있죠. 그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이거를 내부 고발을 했어요. 내부 고발을 해가지고 삼성의 그 이부진 상습 프로포폴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새끼가 누굴 고발하느냐? 이부진을 고발하는 게 아니고 이부진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를 고발했어요. 왜? 이 형사가 이거 수사하려면은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프로포폴 의혹이 있으니까 이 프로포폴 했다고 하는 서울 청담동 성형외과를 가서 수사했을 거 아닙니까? 점거했을 거 아니야. 그거 업무방해라고 그 광역수사대 형사를 고발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또 누구를 고발했냐? 이부진 프로포폴 그 내용을 제보한 간호조무사를 고발했어요. 이 새끼 지가 말하고 다녔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떨어뜨려갖고 문재인을 감옥 보내는 게 목표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어이없는 퍼포먼스,
이게 뭐냐면 당시에 문재인 케어 반대하는 목소리였거든요. 문재인 케어 반대하는 목소리. 그래서 문재인 케어 철저히 떨어뜨리겠다. 감옥보내겠다. 이렇게 두트러 누운 새끼 있죠. 이 새끼가 바로 그 회장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를 고발했냐? 윤호의 교육부장을 고발했죠. 왜? 조민 의료행위 방치했다. 조민은 가짜 의사인데 이런 가짜 의사가 지금 의료행위 하고 있는 거 이거 방치하고 있다 해서 교육부 장관 윤은혜 장관을 고발을 했고 윤은혜만 한 게 아니야. 조민씨 관련해가지고 여러 사람 많이 고발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집 앞에서 시위도 했어.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새끼가 시위는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이름으로 시위를 하는데 내용 보세요. 경제자법 이재명을 즉각 구속하라. 이재명 방탄 위에 국민생명 위협하는 간호법, 의사면허법 강행처리 웬 말이냐. 아니 씨발 간호법, 의사면허법 강행처리 때문에 지금 시위하는 건데 여기에 경제자법이라는 말 왜 나오고 이재명 방탄은 왜 나와요? 이 새끼가 하는 짓은요 철저하게 다 뭡니까? 그냥 정치적이죠. 정치적이에요. 나 웃겨서 말도 안 나와요. 근데 이런 새끼들이 지금 요번에 이재명 대표를 또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고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간호사협회도 고발했어. 간호사협회가 간호법을 의협이 막 반대하니까 비판하는 내용을 간호협회 홈페이지에 기재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의사가 아니라 장내 전문가라고 부르자. 의사가 아니라 배우 조종가라고 부르자. 의사가 아니라 낙선 운동 지도사, 약자 코스프레 전문가, 파업 지도사, 무관심 지도사, 연기 투자자라 부르자라면서 의사들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새끼가 또 대한간호협회를 고발했죠. 왜 고발하냐? 의사가 아니라 장내 전문가라고 공공연히 게시해 의사에 대한 저열한 인신공격으로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공문을 산 바 있다 하면서 간협을 고소를 했어요. 이런 씨발 미친 개새끼가 있나? 아니 장내 전문가라는 말이 인신공격이에요? 나는 오히려 전국에 있는 장내 전문가들이 이 새끼 고발해야 돼요. 고소해야 돼요. 아니 의사를 장내 전문가라고 부르는 게 이게 저열한 인신공격이라는 거야. 아니 장내 전문가가 뭔데? 이게 뭐가 문제인데? 이게 왜 저열한 인신공격이야? 아니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장내 전문가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저열한 인간들이 되는 거야? 전국의 장내 전문가들 이 새끼 고소고발해야 돼요. 개새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새끼가 이번에 또 이재명 대표를 고소고발한 거예요. 이게 무슨 기사거리야. 이까진 게. 나는 민주당이 이 새끼를요 무고로 고발을 해야 돼요. 이렇게 못하게 해야 돼. 법세라는 새끼, 이 새끼가 서울시 의원 되면서 좀 잠잠해지니까 이런 뭐 같지도 않은 새끼들이 등장해갖고 의사라는 이름으로 어떤 단체 하나를 지가 거의 뭐 개인화 소유화 해가지고 그 단체 이름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사거리가 되는 겁니까? 이게 정상적인 의사협회가 아니에요. 보면은 어이가 없다니까요. 정말 별일이 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물타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나름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억지도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가족이 원한 거 맞아요. 근데 원하면 어떠냐고. 원하면 좀 안 돼? 원하면 좀 어때? 가족이 원하면 하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냥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어. 그냥 정치적인 아쉬움.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그냥 부산에서 치료받고 부산에서 딱 태어나면서 부산 시민들에게 딱 앞에서 태어나면서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걱정으로 내가 이렇게 태어납니다 하면서 딱 했으면 정치적으로 오히려 효과도 있었겠지. 근데 지금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정치적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사람이
정말 죽다 살아났고, 응? 환자와 가족들이 원하면 가는 거지. 뭘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거냐고요. 어이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쁜 새끼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 이게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이슈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곱창김 우리 장달수님의 곱창김 사무리에서 3년 연속 판매하고 있는 베스트 상품이죠. 100% 유기농이고요. 인공 감미제가 일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농협 하나로 매트에서 판매하는 거에 40% 할인가를 판매하고 있는데 곱창김은 정말 드셔보신 분만 알아요. 여러분 드셔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100% 환불해 드릴게요. 이거는 100% 만족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후회가 없으니까 곱창김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감기가 갑자기 걸려갖고 큰일 났어요. 이게 몸이 며칠 갈 것 같아요. 걱정입니다. 연속 방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방송 최대 위기가 왔습니다. 몸살이 와가지고.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 참여로 또 무사히 방송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 보시고 엄청나게 부족하고 현찮은 방송이지만 사물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돼 응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람 ING가 더 이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청료와 월세 특기만으로 운영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또 시청료 입금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리는 내일 새로운 이슈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